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21강 시간으로서 지방세2의 재산세 중에 재산세의 부가징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가징수에 있어서 바뀐 부분이 있는데 그 부가세하고 병기세입니다. 자, 특히 부가세는 그대로 지방교육세를 내면 됩니다. 지방교육세, 즉 지방교육세를 몇 프로를 내냐면 재산세액에, 자, 재산세를 내면 그 재산세액이 나옵니다. 자, 재산세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세율을 곱해주면 재산세액이 나오는데, 우리가 내는 재산세액의 몇 프로? 20%를 뭐로 낸다? 지방교육세로 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재산세를 10만원을 냈다면 이 10만원 플러스 이 재산세액의 20%니까 10만원에 20%면 2만원입니다. 2만원을 합한 금액, 요 2만원이 바로 뭐다? 지방교육세입니다. 부과돼서 나오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12만을 2만원을 재산세로 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지방교육세는 변한 게 없는데, 그 병기세, 나란히 고지한다. 병기세, 나란히 병자에 기록할 기자입니다. 그래서 병기 고지하는 세가 바로 재산세하고 같이 이제 나란히 부가 되는데, 지방세 중 목적세. 자, 지방세의 목적세는 딱 두 개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있고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부가세니까 그냥 부가해서 나가면 되는데, 지역자원시설세 역시 지방세의 목적세이기 때문에 재산세 고지서에 같이 나란히 고지해서 나갑니다. 바로 이 부분. 예전에는 그 목적세가 도시계획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목적세로는 딱 두 개,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딱 두 개만 남았기 때문에 공부하기는 한결 수월합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지방교육세, 병기할 수 있는 세, 할 수 있다지 꼭 해야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세로 지역자원세가 있습니다. 이거는 임의 규정이죠. 그래서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 인지하시라고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납하고 분납 규정이 있는데, 물납하고 분납 규정은 사실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납하고 분납 부분은 이전의 강의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강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납 재산세가 나왔는데 하도 재산세액이 너무 커. 또 내가 현금이 없어. 그럴 경우에, 그러나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건 많아. 부동산으로 대신, 물건으로 대신 납부하겠다. 물납이에요, 물납. 가만히 뜻을 알면 어렵지가 않아요. 수험생들이 헤매는 게 이 물납하고 분납으로 헤매. 왜? 둘 다 납자가 들어가니까 그놈이 그놈으로 보여. 물납은 물건, 부동산으로 납부하겠다는 거고, 분납은 나눌 뿐, 나눠서 내겠다는 거야. 나눠서. 전혀 다른 거야. 이해가 가죠? 전혀 다른 겁니다. 물론 분납을 물납으로 할 수도 있어. 분납을 물납으로 할 수 있어요. 자, 다른 겁니다. 자, 물납이라는 거는 어떤 경우냐면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개념이. 물납은 재산세, 내가 낼 재산세 세금이 1천만원. 자, 1천만원을 초과할 때, 초과를 해. 근데 내가 현금이 없어. 현금이 없어. 그럴 때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신 이 물납을 할 때 조건은 뭐에? 이 물건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게 반드시 부동산이어야 돼. 부동산. 준부동산도 아니야. 그냥 부동산. 민법의 부동산. 토지하고 정착물. 즉 토지하고 건축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해당 시군구 안에 있는 토지하고 건축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해당 시군구 안에. 자치단체 그 시군구 안에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 그래야 해당 시군구 출장이 세금으로 받아갖고 팔든가 말든가 할 수가 있죠.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1천만원 초과니까 만약에 재산세액이 1천만원이 나왔어. 물납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초과니까 1천만원인 경우에는 물납 못하는 거예요. 1,001만원 나왔어. 물납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는. 그러나 1천만원은 못하는 거예요. 초과했을 때만 물납을 신청하는데, 자, 물납 신청으로 말로 신청하나? 저 구청장님, 나 2천만원 세금 나왔는데 내 부동산으로 대신 낼게요. 말로 하나? 아니죠.
서류로 해야 돼. 서류로. 왜? 고지서가 서류로 왔으면 가서 서류로 신청을 해야지. 그래야 그 서류를 보고 시군구청장이, 물론 시군구청장이 안 하겠죠. 밑에는 공직자들이 하겠지만 검토를 해서 물납 가능하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류로 하는 겁니다. 자, 서류를 하는데 그 과정을 보자고요. 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있어요. 납세 의무자가 있는데 지금 1천만 원을 초과되는 재산세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물납을 신청을 합니다. 자, 1번 물납을 신청해. 어떻게 신청? 서류로 신청하는 거예요. 시군구청 가서 내가 물납 신청하겠으니까 신청서에 시간장 주십시오. 그러면 요즘은 친절해요. 줘요. 그럼 거기다 쓰는데 물납 신청 언제까지 하냐?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사람도 자기 재산세액이 얼마인지 몰라. 고지서가 나온 걸 봐야 하는 거야. 고지서는 언제까지 발부한다? 납부기한 개시 5일 전. 자, 예를 들어서 토건주선항에 있어서 토건주선항. 자, 토지라고 칩시다.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자, 나머지는 그냥 7월 16일부터 7월 31일이라고 보자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토지분 재산세가 나는데 2천만 원 정도가 나온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물납시죠?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언제? 납부기한 10일 전. 자,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해야 돼. 10일 전. 그러면 납부기한이 9월 30일 10일 전이니까 9월 20일까지 해야 된다는 게. 만약에 7월, 건물분 재산세가 나왔으면 7월 달에 나왔을 거예요. 7월 한 5일 전이니까 7월 11일쯤 받아봤으면 7월 21일까지는 물납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그 서면을 받아보고 점검하고 예스노를 알려줘야지. 예스노를. 그러니까 예스든 노든. 그러면 어떻게 알려주냐? 서면으로 통지하는 거야. 서면으로 통지. 서면을 통지하는데 언제? 신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5일 이내. 자, 그러면 자, 이 경우 지금 9월 20일 날 이 사람이 신청을 했어. 9월 30일 납부 기한. 9월 30일부터 열흘 전까지니까 20일 날 신청을 하면 5일 이내니까 20일부터 5일, 25일까지는 알려줘야 돼. 노 했으면 나머지 5일 동안 이 사람이 세금을 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스 하면 그냥 물납을 하면 되는 거고.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10일 전까지 5일 이내. 아직도 5일은 남아있단 말이야. 5일 남아있는 그 기간에 세금을 내라. 이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건축물 관련해서 재산세가 1,000만 원을 초과했다면 이 사람은 7월 21일까지는 물납 신청을 해야 돼. 아니면 7월 16일 날 바로 신청해도 돼요. 본인이 판단을 해갖고. 그러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은 빨리 점검해서 받을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서 줘야 돼. 받는다 하면 이제 받으면 되는 거고, 아니다 하면 아니면 되는 거야. 자, 받는다고 했어. 그러면 받는다고 했으면 이 사람이 물납을 신청해서 이 해당 물건, 이게 부동산이냐, 이 물건이 부동산이야. 그 부동산은 어떻게 가격을 평가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가격을 평가해야 될 거 아니야. 납세 의무자가 이거 2천만 원짜리 맞아요. 말로 하는 건 의미가 없고 차이가 그 2천만 원인지 2억인지 1천만 원인지 알 수가 없잖아. 공식적인 누가 봐도 합당한 근거에 의해서 가격이 산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토지, 건축물, 주택 이게 부동산이잖아요. 선박 항목에 해당이 안 되고. 자,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로 하는 거예요. 개별 공시지가. 우리 배운 거 개별 공시지가 시가 표준액 있죠? 그거야, 그거. 시가. 공정가액 시장 비율 그 곱하지 않은 그냥 시가 표준액을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 개별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공시된 가격이 다 있어요. 그리고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자, 이런 거 시가 표준액, 즉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인정이 되는 걸로 그 가격을 쳐서 받는 겁니다. 자, 받는데 이렇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물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납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뭐냐? 1천만 원을 초과해야 된다. 재산세액이.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해야 되고, 신청은 10일 전까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서류로, 서면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시군구청장은 물납 신청을 받았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됩니다.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통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이 물건이 받아들이기 참 어려워. 관리하거나 처분하기가 너무 어려운 물건이야. 그러면 시원히 그 이유를 달아서 서면으로 받고는 싶지만 내가 받을 수가 없다, 이 물건은. 그러면 이 납세 의무자가 다른 물건으로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물건으로 내가 분납하겠다고 결과를 받으려고 또 10일 이내에 이걸 또 신청을 하면 돼요. 자, 그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이. 자, 그리고 이제 분납은 물납하고 달라갖고, 자, 분납은 나눠서 내겠다는 거예요. 자, 나눠서. 그건 분납도 액수, 기준이 있을 거예요. 얼마 이상. 세금, 재산세 한 20만원 나왔는데 분납하면 안 될까요? 10만원. 이상하잖아, 그거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냐. 방금 물납은 1천만원 초과라고 그랬어요. 자, 분납 역시 기준이 있어. 액수가 옛날엔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분납은 500만원. 500만원 초과.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 신청이 가능해요. 이거 분납 신청하면 되면 다 받아줘요. 그리고 분납 기간은 45일 이내야. 45일. 자, 근데 두 가지로 나뉘어요, 분납은. 하나는 뭐냐면 재산세액이 1,000만원 이하. 자, 1,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있고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자, 이런 경우 분납이 다릅니다.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먼저 500만원은 그 납부기한에 내야 돼. 납부기한. 자, 예를 들어서 건축물 관련해 갖고 1,000만원이 나왔어, 재산세가. 그럼 물납은 못하지만 분납은 신청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건축물과 관련해서 재산세액이 800만원이 나왔어. 자, 그러면 1,000만원 이하니까 500만원, 800만원 중에 500만원 요 기한은 내야 된다는 얘기지. 토지라면 요 기한은 내고 나머지 500만원 빼면 얼마 남아요? 300만원. 요거를 분납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나눠서 다음에 언제까지? 45일 이내에. 납부기한으로부터 45일 이내에 분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고지서를 분납 기간 내에, 즉 이 납부할 납세고지서 그 납기 내 요때 내야 될 그 재산세하고 분납 기간 요 30일부터 45일 이내에 이제 내야 될 기간에 낼 거를 시군구청장이 고지서를 다시 발부해 줘요. 다시 발부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500만 원은 요 기간에 내면 되고 나머지 300만 원은 분납 기간에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자, 1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50% 이하의 금액, 50%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은 50%는 이때 내고 나머지 50%는 분납 기간에 내면 돼요. 50% 이하를 분납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2천만 원이 나왔는데 내가 1,300만 원은 요 기한 내에 내고 나머지 700만 원은 분납 때 내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 근데 반대를 하는데 2천만 원 나왔는데 요때는 700만 원 내고 다음에 1,300만 원 낼게. 이거는 아니라는 거야. 50만 원 이하만 분납을 하는 거야. 그 납부 기간 내에는 50% 이상을 내야죠. 50%까지도 괜찮고. 자, 그 개념을 확실히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이 바로 분납, 물납과 분납, 재산세 물납과 분납에 대한 것이고, 자, 요렇게 해서 재산세 부과징수가 마무리되면서 재산세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 재산세가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방세의 보통세가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부터는 지방세의 목적세를 배웁니다. 목적세. 자, 그럼 한번 총정리, 여기서 지방세를 한번 싹 정리를 한번 하고 목적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가 과세 주체가 돼서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를 뭐라고 한다? 그렇죠. 그게 국세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가 돼서 부과하는 건 뭐라고 그런다? 그건 지방세라고 했습니다. 자, 국세를 볼 것 같으면 보통세하고 목적세로 나눠보겠습니다. 보통세는 일반 경비로 쓸 수 있는 조세를 말하고, 목적세는 반드시 그 목적, 부과한 목적대로만 조세를 충당을 해야 됩니다. 자, 보통세. 보통세는 크게 둘로 나뉘죠. 직접세, 그리고 간접세. 직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같은 경우를 말하고,
간접세는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다른 거죠. 즉 납세 의무자가 납세를 하고 담세자,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추가해서 받으면 되는 걸 얘기합니다. 직접세의 대표적인 게 바로 소득세입니다. 내가 번 소득에 대해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이게 직접세예요. 내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리고 이 소득세 안에 내가 집을 양도했어요. 그럼 양도소득세 냅니다. 그런 경우 양도소득세 역시 직접세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세법에는 양도소득세도 다 소득세에 들어가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법인세. 법인이 소득이 있어. 그럼 법인은 법인세를 내는 겁니다. 자, 내가 상속을 받았으면 상속세를 내는 것이고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냅니다. 그리고 부당이득세도 있고 그 외에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직접세에 해당이 되고 우리 공인중개사 즉 부동산과 관련해서 배우는 세법에는 양도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특히 중요하니까 이 정도는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보통세이면서 직접세구나. 자, 간접세에는 주세가 대표적입니다. 술에 매기는 주세.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목적세. 목적세에는 그 목적으로만 써야 돼요.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자, 그리고 교육세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교육세는 뭐라 그런다? 그건 지방교육세고 그냥 교육세 그러면 국세예요. 국세. 나라에서 부과하는 겁니다. 자, 교통세 이런 것들이 목적세에 해당하더라. 자, 이번에는 지방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지방세의 체계 역시 보통세하고 목적세를 두 개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보통세가 있고 목적세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목적세가 단순하니까 목적세부터 보면 목적세는 특별시하고 광역시 그리고 도에서 부과합니다. 특광도세라고 볼 수가 있죠. 광역자치단체들입니다. 특광소에서 부여하는 목적세가 뭐가 있냐면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방교육세입니다. 지방교육세.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세가 있고 이 두 가지는 지방교육세를 거두면 지방교육 재정 확충하는 데 써야 될 것이고 지역자원시설세를 거두면 그 지역자원시설의 그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다음 지방세의 보통세를 보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다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들이고 그 외의 조세들은 우리 교재에도 없습니다. 거의. 자, 먼저 보통세. 보통세는 네 가지 과세 주체별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시, 광역시가 부과한다 해서 특광세라고 제가 정리해 놨고 그 자치구에서 부과하는 걸 구세, 자치구세 또는 구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에 도세가 있습니다. 도, 광역자치인 도에서 부과하는 도세가 있고 그 다음에 시군세가 있습니다. 시군세. 요 시군세의 분에는 특광도에 있는 시군도 포함이 됩니다. 특광도에 있는 시군도. 자, 그럼 먼저 특별시 광역시는 뭘 부과하냐? 그 유명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다음 구세를 볼 것 같으면 구에서 부과하는 조세는 재산세 그리고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자, 도에서 부과하는 거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 자, 아까 취득세에 동글뱅이 별표했으니까 여기도 동글뱅이 별표하겠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부과하는 거는 뭐다?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자, 그리고 등록면허세도 도세입니다. 나머지 이제 시군세에서 내는 거는 부동산 관련해서는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